엄마 괜찮나? 내가 왜 이러지? 머리도 너무 아프고 손이랑 발도 감각이 이상하다. 엄마 병원에 가보자. 엄마, 엄마. 큰 병 아니겠지? 아닐 거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희정 환자분. 엄마, 들어가자. 평소 쉽게 피로하거나 피부가 가렵지는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식은땀도 나고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도 여기저기 막 생기고 그랬어요. 체중은요? 갑자기 확 살이 빠진다거나 일주일 사이에 한 5kg 정도 빠졌어요. 당뇨나 갑상선 이런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검사 결과 혈액암인데 좀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네? 혈액암이요?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만성 골수 정식 질환 및 본태성 효소 반증가증이라고 해서 평소 건강했던 내가 혈액암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나? 항암제 먹으면 많이 힘들다던데. 견딜만 하다. 엄마,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옆에서 엄마 지켜줄게. 당연하지. 얼른 나와서 우리 아들 결혼하면 손주도 봐주고 해야지. 응, 보험사에 보낼 서류는 떼왔나? 진단서랑 다 받았다. 엄마가 보험사 팩스 번호 알려줄 테니까 좀 보내주라. 알았다.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산다. 치료에만 좀 집중하라니까. 치료가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긴 싸움인데 암 진단비 받아서 병원비도 하고 해야지. 아프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더 처진다. 알았다. 다음 항암 치료 예약 잡아야 되지. 그러고 병원비는 엄마 암 진단금 나왔으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된다. 알겠다. 그래도 보험금 나와서 다행이다. 아우, 당연하지. 아, 엄마. 암보험 다른 거는 들어오는 거 없나? 몰라? 네가 한번 봐라. 저기 서랍에 보험 서류 있다. 잠시만. 엄마. 여기 보니까 고혈감 진단금 받을 수 있겠는데? 고액암? 혈액암도 고혈감에 해당된다네. 그래? 그럼 보험금 청구해야겠네. 그럼 되겠다. 아우, 다행이네요. 오늘은 컨디션이 좀 낫네. 무슨 문자고? 고액암에 해당이 안 돼서 진단비 지급이 안 된다고? 홍기야, 보험사에서 문자 왔는데 고액암 진단비 지급이 안 된단다. 어? 왜? 분명히 혈액암도 고혈감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네, 희정 씨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그 와중에 보험사와 분쟁까지 발생했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해결책을 찾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91호입니다. 평소 건강했던 이희정 씨. 그런데 언젠가부터 쉽게 피곤해지고 체중도 줄었는데요. 그러다 손발의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이희정 씨는 희귀 혈액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암 진단에 충격을 받았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금을 청구해서 암 진단비를 지급받았는데요. 그런데 이희정 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암 진단비 말고도 고액암 진단비 담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고액암 진단비도 청구를 했는데요. 그러자 보험회사는 이희정 씨의 질병은 고액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고액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네, 희정 씨가 암 진단비는 청구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자, 한세영 변호사님, 자, 그런 상황인데 왜 보험사에서는 고액암 진단비는 지급을 거절하는 걸까요? 네, 우선 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는 이희정 씨가 의사에게 어떤 코드로 진단을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미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희정 씨는 질병분류 코드 D47.1에 속하는 만성 골수 증식 질환 및 D47.3에 속하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보험금 진단비 분쟁을 다루다 보면 이 항상 보험 진단 코드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코드가 사실 이제 기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근데 사실 그 암이라는 게 캔서니까 C 코드로 진단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D로 지금 나와 있네요. 네, 보통은 C 코드로 진단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양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불명인 경우, 그러니까 이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D37부터 D48까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보통 경계성 종양이라고 부르는 질병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D47.1인 만성 골수 증식 질환, D47.3인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D47.4인 골수 섬유증, D47.5인 만성 호상구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D코드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질병들의 경우 종양이 행동하는 양식을 감안했을 때 C코드를 부여하는 악성 종양으로 볼 수 있다고 별도로 설명을 기재해두고 있습니다. 자, 희정 씨는 병명으로 보면 D코드지만 이게 악성 종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받은 건데, 자, 그런데 희정 씨가 이게 고액암에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네, 우선 고액암은 고액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종류의 암을 묶어서 지칭하는 말인데요. 고액암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일반암 보험금의 2배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고액암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D47.1을 고액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희정 씨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D47.1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지금 희정 씨는요, D47.1인 만성 골수 증식 질환, 그리고 D47.3인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2가지 진단을 다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왜 고액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지금 보험사에서는 이희정 씨가 받은 D47.1 진단 자체가 잘못된 진단이라면서 다투고 있는데요. 이희정 씨의 경우에는 D47.1보다 더 세부적인 분류 코드인 D47.3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47.1이 아니라 D47.3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네. 만약 이희정 씨의 분류 코드가 D47.3이라면 보험사는 고액암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의사가 딱 검사를 해가지고 2가지 코드로 진단을 내렸는데 그 보험회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도 됩니까? 네, 사실 골수 증식 종양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과거보다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고 그 때문에 최근 보험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D47.1이 D47.3을 포함하는 질병이니 환자에 대한 D47.1 코드 부여도 타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상으로는 D47.3을 D47.1의 하위 개념이 아닌 개별 질환으로 보고 있으니까 D47.3만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는데요. 전자는 고액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고 후자는 부정한 판결입니다. 이야, 이렇게 판단이 둘로 나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지가 반반으로 나눠진다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지만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험사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말고는 고액암 보험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희정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보험자가 승소한 사건들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주치의로부터 D47.1 진단 코드가 부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병리과 의사에 의한 검사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희정 씨의 경우에는 현재 D47.1로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진단 과정에 있어서 병리과 의사의 검사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야, 지금 또 변호사님도 약간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정 씨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은 의학적으로 환자의 질병이 D47.3으로도 분류될 수 있고 D47.1로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명시적인 약관의 규정이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보험 상품의 약관들에는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네. 이정 씨 사례와 같이 두 개의 코드를 진단받은 경우에 D47.1에 대해서 고해감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런 경우 D47.1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정했으면 될 것입니다. 네. 그런 규정이 없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변론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혈액암 질환에 있어서 말씀하신 D47.1, 또 D47.3 이 두 개 코드에서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D47.1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골수 섬유증과 또 다른 하위 분류인 진성 적혈구 증가증의 경우에도 같은 구도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들의 경우도 오늘 본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승소하기도 하고 보험회사가 승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 혈액암 보험 소송 과정에서 고액암이냐 아니냐라는 이 경우 말고도 또 다른 경우의 분쟁들도 있습니까? 네, 분쟁이 많이 있는데요. 피 검사를 하러 갔다가 혈액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혈액 수치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후에 고지 의무 위반이 문제돼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기 전에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서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보험금 지급 사유인 혈액암 진단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문제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반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와 다투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빠르게 상의하셔서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받은 진단명이 진단비를 받기에 인정되는 코드인지 아닌지 일반인으로서는 참 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문제는 그냥 처음부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석을 의뢰하거나 해가지고 오히려 이상한 데로 빠질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시간만 또 허비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희정 씨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희정 씨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정 씨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주치의로부터 D47.1 코드로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암투병으로 힘드시겠지만 보험사가 끝까지 고해감 진단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는 것을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 씨 힘내시고 치료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